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100만 명 가까운 애국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조국 구속, 또 공수처 설치 반대, 그리고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는 정말 살아있는 이 권력에 대한 수사의 하나의 큰 표본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또 그리고 민주당은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내용에 있어서의 부당성 등을 많이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이 문제가 중요하고 또 현재 집권 여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실정을 이 공수처 설치로 만회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일단 만들어지면 그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지하거나 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약칭입니다. 요컨대 검찰 외에도 검찰과 경찰 등 기존의 국가수사기관 외에도 고위공직자를 특별히 수사하기 위한 그러한 특별한 수사처로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가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를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보면 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 실세들의 비리,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특별한 수사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검찰에 대한 불신, 즉 검사들이 어떠한 부도덕한 행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자기 식구 감사기로 재파를 자르지 못해서 그것을 감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그런 감시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잘 못한다. 이번에 어쨌든 여러분이 눈으로 똑똑히 보셨듯이 현재의 이 문재인 정권에서 총애를 받던 이 검찰이 정말 조국과 조국 일가족에 대해서 지금 엄정한 수사를 해서 조국의 처 정경심과 또 조국의 동생을 구속을 지금 하고, 또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지금 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잘 하고 있는 예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존의 검찰이 물론 다 항상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이 그래도 가끔씩 뭔가 한 칼씩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는 검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수처를 만들면 이 검찰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공수처는 그야말로 민주당이 지금 구상하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들을 그것도 임기제로 임명을 하는,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검찰, 윤석열 검찰이 하는 것보다 더 수사를 잘한다고 과연 보십니까? 상식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못할 겁니다. 두 번째, 검사의 자체 비리, 그러니까 검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못한다. 이것은 검사들 또는 검찰이 뼈아프게 들어야 될 대목인 것은 맞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자체 감찰을 강화해서 검사들의 비리라도 이제는 잘 하겠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야, 못 믿겠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곰곰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과 그 주변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기구에다가 검사 판사에 대한 그 비리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준다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로서도 얼마든지 검사 또는 판사들의 잘못과 부도덕 행위에 대해서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기존의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과연 현재의 민주당과 청와대가 순수한 의도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현재의 그 민주당 법안이 만든 공수처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요, 대통령에서부터 우리나라 모든 부처의 상급 이상 공무원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더 가관인 것은 현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저는 과거에 검사였습니다. 저같이 퇴직한 검사도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시간이 갈수록 그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숫자를 25명의 그 공수처 그 검사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정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로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처럼 민주당 법안은 무늬만 고위공직자 비리를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과 조직과 그런 기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검사들도 그러면 일반 검찰에서 정말 능력이 검증되고 경험이 축적되고 또 그야말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정말 에이스 엘리트 검사들로 충원하겠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현재 대통령,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그러한 변호사들 중에서 뽑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뽑겠습니까? 주로 지금 정권과 코드가 맞는 좌파 민변 변호사들로 이 공수처 검사를 구성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들은 수사의 경험과 이 수사의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의 그런 이 인력의 뒷받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이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을 하게 될 때에 자기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으로 임명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오히려 칼을 들이댈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정하게 칼을 들이댈 그런 사람으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정말 자기들한테 충실할 줄로 그렇게 믿은 나머지 정말 참 의의도 없고 겁도 없이, 아니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정말 겁도 없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임명장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서부터 내가 총장이 되면 정말 이거 대통령과 그 주변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저질러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 작심한 게 아니라 그 임명한 이후에 마침 대통령이 조국이라고 하는 문제덩어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고, 조국이 그만큼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또 말과 행동이 달랐던 사람이라는 것, 또 그리고 정말 호박씨를 깐 정도가 아니라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청와대 사람들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이 조국 그 교수와 그 일가족의 어마한 비리가 드러나니까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이 임명할 때 했던 말 그대로 엄정하게 수사한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의 솔직히 가족도 아닙니다. 그냥 측근일 뿐이죠. 그 측근 조사한 걸 갖고 대통령이 얼마나 검찰을 겁박하고 야단을 치고 견제를 하고 했습니까? 또 민주당은 얼마나 검찰에 대해서 간섭을 했습니까? 이런 지경인데 공수처를 만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요? 그것이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런 점에서 공수처는 결국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건 좀 어려운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공수처는 헌법하고도
헌법 조항하고도 안 맞습니다. 웬관이 우리 헌법에서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제도만을 규정을 하고 있고 공수처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가 헌법이 정한 검찰을 위에서 감시, 감독하고 처벌하는 그런 기구로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상 맞지 않다는 것이 그것은 전문적인 헌법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전문 분야는 전문가들의 그러한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여론조사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와 더불어서 또 함께 거론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공수처 설치도 반대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반대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권한 일부를 경찰에 좀 나눠주자 하는 것인데요. 그 점은 저는 제가 검사 출신이면서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또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태에서 너무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왔고, 그런 과격한 수사, 과도한 수사, 또 별건 수사,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또 지탄을 받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수처 설치와 달리 전혀 그것이 부당하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어떤 수사 여건과 기구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한다면 이와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를 현재보다 다소 축소 제한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전국의 검찰청 특수부를 지금 3군데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3군데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국의 고등검찰청에 있는 5개 도시, 최근은 수원에도 생겼기 때문에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6개 도시의 검찰청 정도에는 특수부를 운영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특수부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것은 수용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컨대 정리를 하면 공수처 문제와 검경수사권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실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헌법적으로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불순하고, 또 현재 검찰에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수사를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앞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 좀 부실하다 하면 이렇게 국민들의 성숙한 이런 감시가, 이 국민들의 여론이 검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이 민주당의 안대로 이와 같이 좌파 변호사들로 감시 기구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정말로 정권의 충견, 대통령의 그런 시녀, 그런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번 지금 남은 이 정기국회에서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서 소위 사법개혁이라 하여 공수처 설치와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공수처 설치의 부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는 여러분들 조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좀 어렵게 들리시죠. 그러나 공수처는 문제가 많다. 그것은 검찰을 잘 우리가 관리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정치 중립적으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하게 만들고, 검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로 부족한 부분은 특별감찰관으로서 규제를 하면 될 것이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떻든 이 검찰의 이 무소불위 권한을 적절하게 이렇게 분산함으로써 시대의 정신에 맞는 그러한 수사체계를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수용할 여지는 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